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좀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자괴감 같은 거였어요. 내가 이런 것을 과연 여러분들과 공유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또한 중간에 어떤 창들이 좀 따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신에 대한 어떤 저도 확실하지가 않은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뭘 안다고 뭐 낭독을 해드리고 뭐라고 뭐 짓거리고 있는가, 솔직한 말로. 제가 마음 공부 쪽에서 어떻게 보면 뭐 에크하르트 톨레, 바이런 케이티 네 가지 질문, 그런 뭐 아니타 무르자니 분들에 대한 세도나 메서드, 이제 그 레스토레 분슨, 그리고 뭐 주요 이제 다뤘던 도서들은 그런 도서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도서들. 그런데 이제 제 채널이 원래 세 가지 꼭지로 시작을 했었죠. 운동, 마음 공부, 요가, 아니 중독. 그런데 실은 제가 운동을 중간에 그만뒀었거든요. 제가 아주 막 열심히 뭘 하는 편은 아니고 뭘 끈질기게 하는 편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작심매칠 혹은 결정하고 그 즉시 후회하지만 또 결정에 대한 눈치를 봐서 어느 정도는 지속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같은 경우도 한 기간도 길었지만 그렇게까지 뭐 거기다가 올인해서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 운동을 그만뒀던 이유는 그랬어요. 이 운동을 하는 동안은 괜찮은데 그 운동할 때와 일상생활의 갭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한 가지만 하고 싶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운동을 하면서 뭘 내가 계속 목마르게 찾고 있는가. 실은 이제 전통 무예라고 해도 되고 요가는 제가 이제 곁들임으로 그냥 이제 배웠던 건데요. 요가 산매에 든 적도 없고 운동하다가 또 무안을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봤었던 그 무예를 수련하신다 혹은 무도라 하잖아요. 뭐 싸움의 도 뭐 이런 거겠죠. 이제 그 우리말로 싸움의 길. 근데 이제 무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잊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하는 동안은 자기를 잊을 수 있거든요. 제가 되게 특이하게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자신을 인식하지 못할 때 가장 편안합니다. 칙센미하엘인가 하는 분이 뭐 몰입이라고 해가지고 책도 쓰고 그랬죠. 몰입도 실은 뭔가를 함으로써 나를 잊는 거죠. 나를 잊는 그 순간이 되게 편안한 겁니다. 우리가 잠을 못 드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생각 때문이죠. 나와 내 주변의 것들에 대한 생각, 판단. 그러니까 그걸 잊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은 내가 나 자신한테 어마어마하게 포커싱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집착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나한테 대한 집착인데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뭐 투사라고 하면은 프로젝션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대상에 대해서 뭐 애인이 됐건 뭐 아들이 됐건 뭐 돈이 됐건 뭐 하여튼 간에요. 뭐 미모가 됐건 건강이 됐건 뭔가에 집착을 하는 것이 사실은 나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집착이 만약에 없다면 그것이 이제 사실 나를 잊어버린다면이죠. 그 나를 잊는 그 순간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달려든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나를 잊기 위해서 뭔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뭔가를 미친 듯이 하고 뭔가에 중독되고 우린 다 중독자예요, 실은. 그래서 이제 중독 문제를 그렇게 다뤘던 건데 뭔가에 대한 강박, 이건 다 중독이죠. 근데 강박 없는 사람 저는 50년 동안 살면서 본 적 없어요. 내가 옳다는 강박, 내가 틀렸다는 강박, 이걸 해야 된다는 강박, 이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강박, 원래 없었죠. 우리 다 태어날 때부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은 위로가 되는 말들을 듣기도 하죠. 네 탓이 아니다. 하지만 절대 마음으로 내려오지가,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이것은 나의 감정이고 나의 중독이고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할 때 심리학, 그때 제가 이제 그냥 크게 이렇게 그 심리학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선이 타인에게 향해 있거나, 즉 나의 현상, 내가 느낀 어떤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이런 모든 현상적인 감정들이, 느낌들이 그 원인이 다 외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격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좀 폭력적이고 돌발적인 행동도 많이 하고 뭐 그런 폭행 사건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러겠죠. 그 한마디로 이제 공개 또라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 장애가 있고 신경증이 있는데 이제 모든 책임의 화살을 다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다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착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선 행위를 한다거나 매주마다 누굴 도우러 다닌다거나 이건 것들도 다 신경증인 것 같아요. 사실 진정한 신경증은 이제 희생이죠. 자기 희생.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내 탓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성격 장애와 그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둘 다 자기 집착입니다. 자기 집착. 그래서 돌아가자면 자기를 잊기 위한 행위가 타인을 향하느냐, 대상, 그러니까 외부를 향하느냐, 자신을 향하느냐, 남을 괴롭히느냐, 나를 괴롭히느냐, 남을 즐겁게 해주느냐, 내가 즐겁게 사느냐, 뭐 이런 식이죠. 얼마 안 살았지만 저 50년 동안 살면서 느낀 것은 관계가 다 그래요. 관계가. 제가 관계에 굉장히 회의를 느꼈던 게 아마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주고받는 관계밖에 없는 걸까? 이게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직장을 한 1년 쉬면서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제 관계 리스트를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봤던 것 같아요. 그 친구, 그리고 직장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 뭐 요거 빼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그 관계들이 대부분 다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종 피복종의 관계. 예.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복종하고요. 또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 나보다 약한 사람은 또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죠. 정신적, 물리적으로. 이게 공통적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과 피과학성이 합해져 있는, 그러니까 이 둘을 못 떠나요. 그러지도 않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는 그것을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절대 공감하지 못합니다. 슬퍼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해요. 근데 공통적으로 그건 있어요. 누군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했다. 그러면 뭐 설사 사망이 됐다 하더라도 참 나쁜 놈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나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 혹은 약간 하여튼간에 좀 묘하게 좋은 기분이 들죠. 누가 폭삭 망했다거나, 뭐 이번에 보면 뭐 대통령이 탄핵돼서 하야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되게 기분이 좋게 느껴지기도 하죠. 심지어 내 가족의 불행조차도 나 자신한테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모르겠어요. 안 그런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자기 기만적입니다. 사실 그런 이중적인 이거 아니면 저거, 그리고 관계의 허망함, 그리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불확실함,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면 이제 곧 내가 병이 드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좀 아팠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죽음이라는 게 과연 이게 그런 건가? 없어지는 건가? 그러려면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이 삶이라고 하는 걸 아등바등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하지만 누구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나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최근에는 좀 만나봤어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마음 공부하신다는 선생님들 만나면서 저분들은 진짜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음 공부의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자기 주도적인 거 혹은 뭔가 목표를 지향하던 것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일상은 무의미함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름인데요. 우리는 이름에 되게 많이 속아요. 그래서 그 무의미함,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것이 그냥 원래 일상인데 그 일상을 막 화려하게 색칠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추동적으로 나오는 행위들이죠. 생각과 또 자신을 안달나게 하고 막 복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무의미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령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책을 쓰셨는데 아마 그게 유고작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제가 공부하러 다닌다고 이렇게 만났던 선생님이 이제 강의가 아니라 그런 이게 마음이다라고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실 때도, 그러면서 이어령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어령 선생님이 그 책에 아마 이렇게 쓰셨나 봐요. 나는 평생 의미 있는 것들만 쫓아왔었는데 내 삶의 대부분은 무의미함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 재미없는, 아무 일 없는 일상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재미가 있거나 그런 게 없겠죠.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재미있는 것을 쫓아서 살았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놓치고 사는 것이 그냥 아무 일 없는 하루, 아무 일 없는 이 순간을 우리는
한 번도 소중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조건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있어서 난 괜찮아. 나는 이 정도니까 괜찮아. 이건 다 비교에 의한 거거든요. 그 조건적인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였더라고요. 나조차 통제가 안 되는데, 이 어떤 대상이나 어떤 조건이 있었을 때 내가 그런 편안함이나 뭔가 안정된 감을 느낀다. 심지어 가족과도고요. 뭐 홈 스위트 홈 하지만 그 홈 스위트 홈 진짠지 한번 봐보세요.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기는 참 많이 공감했습니다. 어떤 가족이, 이런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는, 하지만 서로의 원함과 채움을 위해서 그냥 뭉쳐져 있는, 그거를 단합돼 있다, 뭐 화목하다라고도 표현을 하대요. 진짜 그런지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정직하라 이런 말 엄청 많이 듣잖아요. 뭐 1,000만원, 2,000만원짜리 돌에다가 뭐 정직, 뭐 성실 이렇게 써가지고 뭐 학교 어디 공공기관 앞에다가 막 대문짝만하게 크게 갖다 꽂아놓으면 눌려 죽겠습니다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 필요도 없는 거더라고요. 그냥 그 정직하려고 하는 것이 또 강박이고요. 뭐 성실하려고 하는 것도 강박입니다. 이 강박은 그거잖아요. 강박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고, 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묘한 감정. 우리가 횡단보도를 딱 보면,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횡단보도를 보면 신호등이 있다라고 칩시다. 혹은 신호등이 없든가. 횡단보도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고 옆엔 도로예요. 똑같은 길이죠. 무단횡단을 하는데, 이제 차가 별로 없는 곳은 무단횡단 많이 하잖아요.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합니다. 근데 보는 사람이 있을 때는 횡단보도 옆에 한 1m라도 벗어나서 이렇게 건너가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재화되면 보는 사람이 없어도 무단횡단을 해도 횡단보도로 하지 않아요. 그 옆에 그 표시가 없는 쪽으로 가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또 그러다 사고 당하면 또 횡단보도 아니었다고 보상도 못 받습니다. 그게 일종의 이제 강박이에요, 강박. 그런 거 없이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강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긴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에서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심리학 공부나 뭐 마음 공부나 운동도 그땐 되게 열심히 했었고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봤었을 때 행복에 대한 정의도 너무 다양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에 와서 느끼는 점은 행복은 뭐라고 뭐 어떤 이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지 않다면 행복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뭐 좋은 일이 생겨서 행복한 게 아니고 불행하지 않다, 불행을 느끼지 않으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사실 뭐 불교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죠. 종교라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사실 뭐 붓다가 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랬습니까? 자기 고통 해결하려고 나갔는데 그 즐겁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불교에서는 또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제가 최근에
보면 이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 같은데, 최근에 이제 마음 공부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되게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되게 궁금했고,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고 할 때 마음을 나한테 마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보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생각과 감정을 더하면 마음이다. 심리학에서는 아마 그렇게 정의를 내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그 마음이라는 게 국어사전에서도 좀 달리 표현되는 것 같아요. 국어사전에서 마음을 찾아보면 아마, 잠시만요. 제가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들었는데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이 사전 만드시는 분들은 되게 좀 여러 가지 철학적 공부도 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국어사전에서 마음 하면 네이버에 쳐보시면요. 명사,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두 번째,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일으키거나 그런 거네요.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이거 참 많이,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하죠. 예전에는 심리학에서는 생각과 감정을 마음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마음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즉 배워서 얻거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나 감정, 기억, 느낌 등이 일어나는 공간 혹은 장소, 그걸 이제 마음이라고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현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저리 부저리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채널을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쉰 것도 좀 그렇고요. 틈틈이 이제 운영하면서 공백 기간 동안 도대체 뭘 했냐라고 하시면 엄청 헤맸어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고 또 그러면서도 직장 생활을 20여 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이고, 뭐 이제 올해 이제 아이가 대학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쉬는 동안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술에 빠지기도 했고요.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컸던 것은 제가 이제 실은 이제 상담 심리학 중에서도 명상이나 이쪽이 이제 되게 궁금했었고, 도대체 이게 배울 수 있는 건가? 이랬는데, 뭐 항상 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마이클 브라운 실습편도 이제 제가 제작을 해서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지금 보니, 그렇게 숨을 거칠게, 이렇게 들이마시는 데 속도하고 나가는 속도가 똑같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맞춰서 들이마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내쉬고, 요거를 5분에서 이제 5분짜리를 가지고 제가 15분 원래 마이클 브라운 이제 15분 하게 돼 있으니까요. 제가 노트북으로 지금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면 끊겨버리더라고요. 양해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호흡을 하시다 보면 이제 혹시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머리가 띵해지면서 15분이 되면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아마 그게 약간 편안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저는 신체적인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그 10주차 혼자서 막 해보기도 하고 또 가끔 숲속에 들어가서 그 호흡 해보기도 하는데
신체적으로는 좋겠죠. 왜냐면 이제 뭐 막 그런 규칙적으로 호흡을 막 해주고 하면서 이제 산소량도 많이 이제 늘어나고 그러겠죠. 근데 막 이 가슴 쪽에서 막 무슨 뭐가 이렇게 막 이게 전기가 막 통하는 것 같은, 온몸으로 막 전기가 퍼져나가는 그런 것도 제가 한번 그 호흡하다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 참 여러 가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보면은 그 기간 동안 뭘 했는지 얘기하면서 이제 중단돼 버렸죠. 그래요. 술 마시고 막 며칠간 자빠져 있기도 하고, 또는 뭐 미친 듯이 뭔가 쫓아다니면서 배우려고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마음 공부라고 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배웠을 때 정말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뭐였냐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냥 거기 있어라. 그러니까 저는 혼란스럽고 되게 뭐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고 참 삶이 힘듭니다. 그랬더니, 중독도 있고 삶이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그냥 혼란스러움, 너는 한 번도 혼란스러웠던 적이 없다. 왜? 혼란스러우면 뭔가를 했으니까. 넌 한 번도 기쁜 적이 없다. 왜? 기쁘면 또 뭔가를 했으니까. 넌 한 번도 슬픈 적이 없다. 너는 한 번도 뭔가를 진심으로 넌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칼 같은 말이었지만 진실임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되게 뭔가를 저도 막 부풀리려고 했고, 좋은 감정은 부풀리려고 했고, 좀 안 좋은 감정은 누르려고 했고, 계속 치환하려고 했어요. 리플레이스, 치환은 영어로는 어떻게 보면 리플레이스겠죠. 리플레이스. 체인지가 아닌, 체인지는 뭐가 바뀌는 건데, 리플레이스는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긴 하는데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 자리는 남아있어요. 체인지도 비슷한가? 영어 잘 못합니다.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리플레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게 가장 공명적으로 다가왔던 그 근원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의식이, 루퍼트 스파이라고 하는 영국 이제 이 영성 지도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제 원래 도예가이셨던 분이 이렇게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라는 책, 그걸 이제 서문 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평생을 살아가는데 계속 대상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한다. 그 물질이 됐건 뭐 이성이 됐건 뭐 물질에 뭐 술, 마약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뭐 이성은 사람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뭐 지위, 명예, 건강, 뭐 밖으로 보이는 뭐라 하지? 뭐 여자 같으면 S라인, 뭐 남자 같으면 식스팩,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저 젊어지려고 하고, 뭐 요즘 지나다니다 보면 눈썹이 한결같이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다 문신이더만요. 그러니까 그 어떤 대상을 통해서, 실은 나도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대상이니까 막 꾸며가지고 보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대상을 통해서 뭔가 행복을 느끼려고 하죠. 사실 최종적인 건 행복이겠죠. 행복? 뭐 근심 걱정 없는 상태, 뭔가 편안한 상태,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원트가 사라진 단계가 행복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는 평생을 원트하고 다시 그것을 획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허망한 죽음밖에 안 남죠. 그 이제 루퍼트 스파이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삶은 보통 결핍, 탐색, 일시적 만족이라고 하는 무한 루프를, 이 무한 루프는 제 얘기입니다. 이거를 뭐 다람쥐 쳇바퀴라고 해도 돼요. 결핍, 뭔가가 필요해요. 혹은 뭔가 원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가 갖고 싶어요. 자, 결핍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탐색합니다. 뭘로 이걸 채울까? 이성으로 채울까? 뭐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볼까? 그러려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지? 한마디로 목표가 생기게 되죠. 탐색 과정에서.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는 되게 만족스럽죠. 근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뭐 삼성 재벌가에다가는 그런 말 안 물어봤거든요. 당신들 돈 많아가지고 걱정 하나도 없이 행복하냐. 그런 말 안 물어봤는데 얼굴 표정 봐서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막 지금 건강한 사람들, 물론 지금은 괜찮겠죠. 근데 정말 진실은 어차피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잃어버렸을 때는 또 어땠을까, 어떨까, 이런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그 결핍, 탐색, 일시적 만족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상에서 얻는 모든 경험의 근원, 그 엑기스입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이제 대상이 아닌 이것을 찾고 있는, 이렇게 계속 뭔가를 쫓아다니는 이 나란 놈이 뭔가, 이제 그게 수년 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플라톤 강의에서도 나왔고, 맨날 뭐 인문학 하면 후에마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이런 결핍을 느끼고 이런 결핍을 뭔가로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데 나는 그게 되게 불만족스럽고 계속 강박만 생기는 것 같고 불안하고 신경증에 시달리는, 도대체 이 모든 것을 하는 이 아이는 무엇인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불교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죠. 그 회광반조, 빛을 돌려서 반대쪽을 이렇게 밖을 향하던 빛을 돌려서 나를 비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또는 이제 루퍼트 스파이라 같은 경우는 대상에 대한 탐색을 대상에 대한 탐색을 멈추고 나로, 그 탐색하는 것을 나로 돌린다는 거죠. 왜냐면 대상에 대한 것은 끊임없으니까. 에크하르트 톨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영성의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책을 뭐 강연을 하든 이게 딱 다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딴 데 없다. 예. 그러니까 D를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가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뭐 나중심적으로 그냥 살아버리게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루퍼트 스파이라나 에크하르트 톨레가,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 아까 루퍼트 스파이라가 결핍, 탐색, 일시적 만족의 어떤 다람쥐 쳇바퀴라고 표현했던 허망한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에크하르트 톨레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우리 마음의 구조적 기능장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 기능장애가 영어로 뭘까요? 뭐 structural 기능,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장애는 디스오더니까 여하튼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처음에 말했듯이 전 영어를 잘 못하니까. 구조적 기능인데 이것도 한문이라 영어가 때로는 이해가 더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리플레이스, 계속해서 자리 바꾸면 하지만 그 구조적인 기능장애, 뭔가를 찾고 구해서 뭔가 되려고 하는, 그게 구조적 기능장애라는 거예요. 대상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를 엄청 따랐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어딘가 다른 사람 찾거나 뭐 다른 걸로 가죠. 불로 꼬실라 불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뭐 그게 잘못됐다 이런 것도 아니고, 여하튼 그것은 계속된 대상의 의존 관계죠. 의존과 탐색 관계. 그거는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계속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주 불안해요. 아주 불안해. 그래서 쉽게 끌려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때리는 놈과 맞는 놈은 같은 거예요. 그 원인이. 성격 장애하고 신경 장애가 같이, 신경성 장애가 만나면 평생이, 요새 갑자기 넷플릭스에서 그 인기 많더만요. 폭삭 속았수다. 예. 진짜 속는 거예요. 애썼단 말이 다른 겁니까? 별것도 아닌데 폭삭 온 몸 마음 다 베리고 이제 와서 이제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는 어떤 일상.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다뤄드릴 겁니다. 최근에 어떤 영성 지도자들의 책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참 그래요. 우리가 이 개체적 자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이 몸뚱이, 이게 최초의 동일하거든요. 에카르트 톨레 파워 오브 나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면, 제목이 좀 웃기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요. 근데 더 파워 오브 나우인데 어떻게 보면 현재의 힘인데요. 그것을 이때 번역할 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면 좀 번역을 잘못했지 않나, 제목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 순간뿐 뭐 이러면 뭐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거기 보면은 뭔 얘기를 하려고 했지? 더 파워 오브 나우에 보면 제가 구조적 기능장애 이런 이야기 하다가 마음 공부, 이제 그런 이제 책들도 제가 다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튼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런 끊임없는 결핍을 느끼는, 사실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 우리는 모두 다 생각에 중독되어 있다는 말에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신념, 단어, 이런 것들, 이름에 중독되어 있다. 예전에 헤비메탈 그룹 중에 굉장히 잘 나갔던 그룹이 있었는데, 헤비메탈이 아니고 무슨 뭔 메탈이라더라. 하여튼 좀 젊은 친구들,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 나오는 거기 띠리리 하는 음악, 그거 만들었던 애들인데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한번, 전 그 노래는 뭐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서, 킬링 언더 더 네임이라는 제목이, 노래는 잘 모릅니다. 가사도 모르고. 그냥 킬링 언더 더 네임이라는 제목이 딱 와닿았던 적이 있어요.
이름이 갖고 있는 엄청난 그 파워, 이름에 다 속는 그런 게 있나 보다. 묘한 느낌이에요. 그때는 이런 거 전혀 몰랐을 때인데도 이제 그런 느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저리 이제 재오픈한다, 이제 채널 다시 운영한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물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뭐 그런 거 뭐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사는 동안 맛있게 드시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이성관계도 재밌게 하시고 술도 맛있게 드시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매달리느냐 아니면 내가 그걸 그냥 미련 없이 있을 때 누리느냐는 그게 여유예요. 그게 여유. 그게 아니면 똑같은 현상은 똑같아요. 똑같이 술을 마시고 똑같이 이성하고 섹스를 하고 뭐 똑같이 밥을 먹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쫓기듯이 이걸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때그때 그것을 그냥 누리고 이럽니다. 좀 그러고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은 엄청 많습니다. 뭐 생자 필멸이네, 뭐 공수래 공수거네. 그것을 잘못 생각으로 그냥 생각 중독자들이라 우리가 그것을 나한테 관념해가지고 무슨 신념같이 믿고 살아버리면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겁나게 굳어버린, 심령이 부자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 했으니까 심령이 부자면 천국 못 가겠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스카펫 박사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스카펫 박사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거기서 이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나 어떤 뚜렷한 신념 이런 것이 없이 그때그때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텅 빈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그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합니다. 스카펫 박사 표현이라면 그분은 어때 기독교였는데도 그런 특정 신념에 대한 그런 맹목적인 추구는 굉장히 꺼려 하셨던 분 같아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그 말도 나오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가장 무서운 사람은 가장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그래요. 전 엄청 동감을 그때 100% 200%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했던 건 뭐냐면 왜 동감했냐면 제가 너무나 확신이었고 불안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저리 많이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시 이제 긴 공백 끝내고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말처럼 저는 계속 이 길을 갑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는 지금 여기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 보고 듣고 느끼고 매 순간 그렇게 살아 있을 뿐입니다. 죽음은 경험되지 않아요. 경험한다면 죽지 않았다는 거니까. 예,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이제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튼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고, 예, 도움이 좀 돼드리고 싶네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예, 감사합니다.